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호TV 2020년 7월 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주와 다르게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지금 그 정렬의 그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계신 그 선행주야간보호센터 대표이신 왕희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매주 출연해 주시고 계시는 건강의료기 김철춘 대표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처음 보실 텐데요. 한국노인복지산업 종사자 노동조합에서 뭘 맡고 계시죠? 감사직을 맡고 계시는 아주 파워가 대단하신 그 고현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네, 너무 더워요. 아까 내려올 때만 해도 그래도 좀 구름이 좀 있어서 선선했었는데 여기 지금 방송을 시작하고 나니까 뭐 그때부터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막 땀이 흐르고 막 이마에 그냥 송글송글 맺힙니다 지금. 영어 시간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공무원분들은 또 아까 식사하러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자, 오늘 주제가 그 급여 수가 인상. 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올해 내년도 이제 급여 수가 인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뭐 그 제가 워딩을 해드렸는데 며칠 전인가요? 그 위원회가 열렸었죠. 그럼 무슨 위원회라 그래요, 그거를? 그 뭐라 그래 그거? 하도 위원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일 날 이제 정부 청사에서 뭐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뭐 노측과 사측의 이제 협상은 이제 당연히 결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들이 이제 또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민주노총에서는 뭐 25%를 제시를 했다 그래요? 네? 통상임금이에요. 지금 이번 올해 수가의 25%?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그 최저임금 인상률을 25%로 해서 뭐 10,000원을 훌쩍 넘긴 뭐 1,770원 4분의 1이네요, 네. 25%면. 그렇게 올려달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임금 오르면 좋죠. 뭐 그냥 한 10만 원으로 올리죠. 뭐 그냥. 네? 그게 낫지 않을까요? 뭐 오르는 게 좋다 그러면은 뭐 지금 한 근 3년 동안 한 30-40%가 인상이 돼서 뭐 정말 이렇게 작은 가게라든지 이런 데를 운영하시는 뭐 사장님들은 줄도사를 하거나 왜 한숨을 쉬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크게 한숨을 쉬어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야, 뭐 그래서 저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뭐 2.5%도 아니고 무려 그냥 25%를 시원하게 올려달라고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 다 해드세요 그냥. 근데 지금 코로나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뭐 경기 불황이다 뭐하다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도 엄청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힘든데 이 민노총 한번 보세요. 자기네들 급여만 올려달라 계속 한 가지 주장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사측이 어떻게 되던 말던 뭐 경영상에 문제가 있던 말던 그런 건 중요치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본인들의 인건비만 올리면 그냥 그걸로 끝.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지금 현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뭐 인건비 오르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 지금 뭐 기업들도 다 죽어서 도산 나가는 판에 뭐 아무런 저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이해심도 없는 거고 아무런 뭐 배려도 없는 거고 무조건 올려달라 자기네 인건비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강 대표님. 아니 이건 그 현대도 못 맞추고 삼성도 못 맞추는 이런
대기업들도 주기 힘들 정도의.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장기왕에서 이거 맞춘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이고 맞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맞춰야지 같이 맞춰가는 건데 우리도 좀 많이 받아야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받는 걸 이만큼 받는데 어떻게 네. 주는 걸 이만큼 많이 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이건. 그러니까 사실 뭐 장기환기 같은 경우에 뭐 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말이 심하지만 뭐 최저임금이 100%가 오르든 200%가 오르든 상관없어요. 근로소득만 제대로 준다 그러면. 그죠, 네? 그럼요. 근데 보건복지에서 그걸 제대로 주느냐고. 먹고 죽지 않을 정도만 보건복지에서 주니까 어쩔 수가 없이 거기서 체질시급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가 없이 우리는 그냥 줄도선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입장이니까. 네. 그 선생님은 저기 어디서 근무를 하시나요? 어디서 근무하냐고요? 예. 아, 노인요양원에서 지금 시설 그 시설 그래서 명이 뭐 울타리 노인요양원. 울타리 혹시 동두천에 네, 동두천에. 모든 그 종사자들의 그 선망이 그럼요. 대상이라는 그 울타리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구나. 네, 너무너무 아. 일하기 너무너무 좋고 네.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네. 거기 원장님도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너무 좋은 이런 직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도 많이 덜어 있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 알았던 그 다른 요양원에 다니는 그 뭐 직장 동료라고 해야 되나요? 동생분. 잘 아시는 동생. 동생분이 네. 다른 요양원에 그래서 근무를 하시는구나. 네, 거기 계시는데 네. 뭐 그분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러니까 요양부 선생님들 급여를 우리가 계약을 하면 거의 1년씩 12개월을 예.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11개월 계약을 하셨다고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이슈지. 하셨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그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나중에 지금 요번에 새로 이제 바뀌어서 12개월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1개월 그 저기 근로계약 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시고 나서 이제 항의를 그쵸, 하셨겠네. 예. 아. 예. 이게 장기요양에서는 보통 11개월이라는 계약이 없어요. 이게 보통 공기업에서 이런 공사나 이런 공기업 그렇죠. 오히려 그런 데서 공기업에서 예. 11개월 이런 걸 하는 거지. 우리 장기요양 쪽에서는 12개월 그냥 어차피 하는 김에 쭉 하지. 그러니까 오래 다닌 저도 처음 사람도 들었어요. 그게 11개월 계약이 예. 있다는 게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는 너무 정당하지가 않다 해서 12개월을 이렇게 이번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그런 예. 그러니까 사측이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해주시는 건 맞아요. 솔직히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지금 뭐 장기요양 기간으로 뭐 북한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은 여하튼 지금적으로 수가가 원활하지 못하고 솔직히 투자한 대비에 대해서 수익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적인 아까 11개월 죄송합니다. 11개월로 계약하는 거는 혹시 퇴직금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게 퇴직금 제일 때문이죠.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속에서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사측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들이 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그래도 요양원 입장에서는 조금 지출 금액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편법에 대한 편법인 편법이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불법은 솔직히, 아니고. 예,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냥 개선됐으면 개선을 좋겠어요. 돼야 되고 예. 그럼 개선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수가를 제대로 줘야 돼요. 그렇죠. 예, 수가를 제대로 줘야지 솔직히 근무 환경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근무 환경이 좋아지면 또 선생님들이 어르신들한테 또 서비스 그쵸.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11개월 거고. 계약을 해놓고선 하라는 거는 더 많은 거를 더 바라시니까요. 그죠, 원장님께서는 그죠, 이제 그죠. 이제 본인은 11개월 계약을 해놓고선 선생님들한테 계속 지시를 더 내리는 거예요. 더 이제 뭐 쉬는 시간에도 다 지켜보시고 CCTV 로? 다 지켜보고, 네, CCTV로 다 지켜보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얘네 커피 먹고 있어도 야 너 빨리 가서 저기 어르신들 받으려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돈은 그렇게 계약은 11개월 해놓고 뭐 그렇다고 돈을 더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닌데 기본 수당이겠죠. 그거에 대한 것만 주시는데 하라는 거는 더 많고 어르신도 뭐 식사를 하시면 너네는 밥을 먹지 말고 일단 너네 밥 먹지 말고 어르신들 먼저 식사를 해라. 간식이 남아도 너네는 먹지 말아라. 버려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좋은 거를 바라면서 돈은 그렇게 주시면서 대우는 대우대로 해주지도 않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선생님들이 불만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것도 11개월도 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하는 것까지도 이제 막 이렇게 음. 터치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이 크게 말씀해주세요. 장교양 크게. 쪽에서 일하시는 원장님들이고 또 사회복지 선생님들이고 이런 분들 자체가 뭐 깡패나 뭐 조직폭력배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뭐 얄팍한 수를 쓰고 이랬던 분들이 진짜 간혹 어쩌다 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게 보통 평범한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다 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12개월로 다 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공단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때 항상 그 안에 돈이 다 뭐든지 다 녹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숫가에 급여 녹아 숫가. 있다. 그냥 급여 숫가에 다 녹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다 보니까 그런 좀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11개월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네. 만나봤던 그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악의적인 그런 분들이 좀 없다고 생각을 그럼 하거든요. 그런 걸 그냥 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무턱대고 그냥 11개월로 이거는 좀 그 원장님한테 누군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K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뭐 얘기를 예? 아 저도 잘 모르시.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거기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잘못을 하신 게 있네. 예. 왜냐?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 기간을 안 보시고 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것도 잘못하신 거 아니야? 그죠. 본인들이 뭐 확인을 하시고 사인을 하셔야지. 예? 음. 그래 자기 권리를 나중에 주장할 때 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뭐 11개월 근무한 거하고 CCTV 보고 잔소리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별개죠, 같아요. 그쵸. 근데 네. 11개월 그 근로계약 한 것을 알게 되자. 네. 어? 네. 그 전에 참고 있었던 그 CCTV도 불거져 나오는 거지. 그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말씀이 죄송해요. CCTV로 하고 CCTV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은 그런 뭐 어르신들의 낙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런 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감시받는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드니까 과하면 안 투머치한 돼. 거죠. 근데 여하튼 그 CCTV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보면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왜냐면 이건 안전상의 문제를 조금의 줄이고자 하시는 건데, 제일 큰 포인트는 일부러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퇴직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11개월 계약을 했다.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납품을 하면서 여러 원장님,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에 국한되긴 하지만은 많은 원장님들 운영하시는 거 보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투명하게 하시고 엄청 완벽하게 하게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주변에 요새 이제 뭐 요양시설 같은 데 보면 그 급여가 너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어? 그렇게 아예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전엔 그런 생각을 당연히 안 했었던 거예요. 12개월 당연히 예? 그죠? 그렇죠. 당연히 충분히 12개월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급여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정도의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안 했을 텐데 점점 더 저 최저임금은 무섭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급여 습관은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으니 정말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 그냥 우리 그냥 10개월 쓰고 말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그냥 아예 포기를 했어. 어? 어차피 아무리 얘기해봐 이놈들 뭐 올려주지도 않을 거고. 어? 그렇다고 뭐 최저임금은 계속 오를 거 아니냐. 어? 그래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어? 내가 뭐 그분들 대변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결국. 결국은 문제예요. 그 예. 근본적으로 수가가 높아야 되는 것도 맞는 그러니까. 거고, 예. 어. 그 아까 최저임금 협의회 협의라 그랬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장비화가 되게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측이 힘든 거를 서로 알고 뭐 사측 입장에서도 노측 쪽을 힘든 거를 서로 알고 협의가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인건비만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계속 결렬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지금 기관을 운영을 해요. 네네네네.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 보통 3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이. 그 오래 다니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금세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장기 근속을 해야 장기 근속을 해야지 서비스의 질도 뭐. 높아지고 하니. 그렇죠. 그런 어. 것 때문에 오래 다니려고 하시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급여가 그러니까 이쪽에선 많이 주라고 그러고 이쪽에선 적게 들어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어. 이게 들어오는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좀 나가는 쪽에서 많이 나가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그죠. 건데 그죠. 들어오는 쪽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항상 녹아 있다고만 얘기하고 아, 예? 주는 쪽에서는 예, 주는 쪽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제가 또 예. 제 손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오픈을 해도 지금은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그나마 좀 아세요. 왜냐면 제 옆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월급을 주다 보니까 그걸 좀 아는데 일반 선생님들은 잘 모르는 게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게 돈을 많이만 주는 줄 알아요 저희한테. 그럼 예를 들어 공단에서 주는 돈을 내가 다 받아서 내가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쪼개서 쓰고 쪼개서 이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줘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하시려고 네. 했던 것 같아. 지금 예를 들어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그쵸, 저 주야간보호센터라든지 예. 운영을 할 때 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란 말이야 우리는. 그렇죠. 예, 어? 인건비죠. 예. 정말로 그러니까 인건비 많이 올라 우린 바로 직접탄이에요. 네, 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나 어? 그죠, 그죠. 이런 데들은 아마 그 매출의 뭐 한 10%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어?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죠. 근데 우리는 거의 60% 70%예요. 어? 거기다가 뭐 다른 건 안 들어가냐고요. 어? 겨울에는 정말 그 난방비 그 무시 못함 정말 무시 못합니다. 여름에는 또 전기세. 아니 여름은 그래도 좀 나. 아, 그래요? 에어컨 트는 게 좀 더 아, 적게 그래요? 들어가는데 아. 겨울엔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고 특히나 어르신들 추우시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저 뭐야 이 난방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로. 그래서 퇴직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퇴직금은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뭐 쓸 수도 없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 건데 정말로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생님들이 오래 계시고 예. 장기 근속을 하셔야 그 오래 계신 분들은 이 그 시설이라든지 센터 그 상황을 잘 아시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이 잘 하고 계시니 케어가 잘 되니까 그 원장님들은 당연히 오래 계시길 원하지만 한편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퇴직금 딱 생각을 해보면 한숨이 그냥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아까 네. 말했 25%가 인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그만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된다고 올려달라고 하면 네. 하면 네. 그만큼을 주면 네. 이 사람이 과연 그만큼의 일을 대한 가치를 할까라는 것도 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주는 입장도 그렇고 나도 음. 그렇고 나도 받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 이거에 대한 아. 금액을 받았을 경우 내가 과연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많이 올려주시면야 좋게 하긴 한데 근데 그 사람들 만약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뭐 원장님들 분들은 이분을 내가 만약 진짜 이 돈을 올려준다고 해도 이분이 과연 그만큼 일을 할까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 네, 생각해도 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25%를 뭐 받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이 앞에서 돈을 주냐 이게 걱정이에요. 이 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을 주냐 25%를 준다 그랬을 때 제대로 주냐 이게 문제예요 항상.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저도 당연히 이렇게 25% 받아서 25% 주라고 하면 다 주는데 주냐는 문제지 이게. 그죠. 왜 그러면 항상 녹아 있다고 얘기해버리고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그때가 2017년이었나요? 네, 그때까지 아마 그 장교행이 200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미 네네. 최저임금은 한 100% 정도 인상됐을 때 우리 그 장교양 수가는 한 18% 네. 19%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뭘 네. 어떻게 해, 무슨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투명하게 예를 들어 응. 25%를 준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뒤에 투명하게 더 투명하게 예? 네네네. 그냥 25%를 중간에서? 아니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달라고 해도 좋겠어요. 다이렉트로 예? 저희 손 안 거치고 근데 그건 안 되고. 예, 그건 안 돼요. 된다고 근데 얘기하니까. 그 정도의 네. 심정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냥 그럼 당연히. 니네가 직접 줘라. 예. 이런 심정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결국은 보건복지부나 건강관리공단에서 소탄대시를 하는 거예요. 줄 거 똑바로 주지도 않고 그런 근로 뭐 서비스는 질은 좋게 해라. 이게 말이 안 되나요? 앞에서 열을 준다고 얘기하고 뒤에서 7개만 주는 거지 원래.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지, 그렇지? 아, 세 개는 예. 우리가 알아서 니네가 해라. 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복지, 예? 네.
이쪽에 이제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무작정 그 복지를 확대하는 게 과연 정부에서 옳은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그래도 많이 해주려 그러면 많이 걷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걸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걷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죠. 지금 걷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균형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너무 무상복지해서 뭐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네네. 엄청나게 쏟아부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 당연히 지금 재정 고갈이 났을 거라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못 달라 그러고 이제 뭐 안에서 걷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네. 뭐 이제 현지 조사나 네, 뭐 현지 조사나 현지 현지 확인 심의도, 심사 네, 이런 그런 거를 식으로. 통해서 지금 뭐 네. 내부적으로도 이제 뭐 지금 걷어가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당연히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아니 국민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아니 서비스를 많이 받기 원하면은 내야죠. 그만큼 지불을 해야지. 네, 그죠. 지불을 해야죠.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 뭐 제가 뭐 잘나서 말씀 네. 드리는 건 아니고 수준이 좀 그런 것 같은 게 자기 내는 건 싫어하면서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5,000원 오르면 그거 가지고도 뭐 난리를 치면서 병원에 가서 받는 거는 서비스는 엄청나게 받으려고 그래. 그죠.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 양 어차피 만약에 다 올린다 그러면 공기업 직원들도 많이 뽑고 서비스질이 다 같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공기업이요? 응,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공기업 아니 건강관리공단 직원들도 좀 많이 뽑고 더 뽑아요 아니 지금보다. 뽑아도 상관이 없는 게 같이 뽑아놓고 서비스질을 더 확대하면 더 낫지. 근데 공무원이 많아지면 이해를 못했어, 저는 나 그러니까 저- 공무원이 많아진다는 무슨 말씀하신지 거-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지금. 아니 공무원이 많아진다는 것도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건강관리공단 직원이 많아진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질을 더 높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많이 대상자 뭐 등급을 많이 주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서비스질을 다 같이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네네. 아, 결국 돈인데 결국 그죠, 그죠.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등급만 많이 달라 그래도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예, 이쪽에서는 또그 건강관리공단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직원을 더 충족을 시켜달라고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해도 그 인원 갖고만 하라 그러니까 문제고 이 또 양측이 다 양쪽이 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우리 그 되게 사측도 그러니까 노측도 무슨 문제냐면 돈을 좀 많이 달라 그러는데 투명해야 투명하게 가지 이게 이쪽에서 조금 받고 그죠. 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니, 적절하게 좀 써야지.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골자는 이제 예.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된 만큼 보건복 그렇죠. 측에서도 그 수가 인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건데. 그래야 이제 결국은 이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다. 예.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어렵게 하세요. 어제가 선생님 뭐 근무하시면서 뭐 힘든 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뭐 그런 거는 이 장교양에서 지금 이제 근무를 해보셔서 한 2년 하셨나요 이제? 아직 2년 정도? 아직 2년 2년은 안 아니- 되셨죠? 아니야 며칠 안 됐어요. 2년. 아니 2년 정도는 되셨지. 2년 됐어요. 네. 2년 됐는데 뭐 지금 제가 아직 뭐 여기저기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요양원도 뭐 다니고 막 그런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뭐 그게 큰 거는 아직은 없는데 뭐 지금 개선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요양원 선생님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니 얘기하세요. 왜 선생님들 조금 이러면 누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이걸 말을 했나? 요양보 선생님들? 응. 네, 요양보 네, 선생님들 왜요? 조금, 이게 연령대가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좀 연세들이 좀 있습니다.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너무 생각을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간호파트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 뭐랄까 지시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뭐 그쵸. 지시를 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연세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좀 세대 간의 이제 차이에서 같이 오는 이제 그런 힘들 갈등. 이제 같이 힘들다고 하는 거죠.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랑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평균 연령대가 거의 비슷해지시니까 힘들다는 표현도 많이들 하시고. 선생님들이. 예, 그렇죠. 이제 저는 조금 더 그 많은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제 어른 선생님들은 그걸 못 따라오시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선생님들이 힘에 붙여서 그렇죠. 서비스를 더 좋게 이제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죠. 아. 그런 거는 조금 젊은 분들은 요양원에서 일을 한다 하면 벌써 너가 왜 벌써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아직 벌써 그런 데를 들어가서 일을 하냐. 근데 그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뭐 어르신분들 뭐 솔직히 뭐 대변 소변 받아내고 뭐 하는 게 쉽지는 않고 치매 어르신들 상대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 가족에서 하는 게 힘들어서 저희 요양원에다가 오신 이제 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뭐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 벌써 자녀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좀 선생님들이 조금 약간 연령대가 조금 좀 낮아지시면 좀 케어하는 게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케어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오늘 주제가 그거였으니까 만약에 그 요양원에서 근로하시는 요양보호 선생님들 급여가 지금의 뭐 한 예를 들어 한 2배 정도 뛰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럼 이 오시겠죠? 연령대가 낮아질까요? 낮아질 것 근로하시는 같은데요. 분들의? 응. 그럴 수도 있긴 있겠 왜냐면 똑같은 돈을 주고 받고 내가 더 거기서 진짜 못 볼 거 다 보면서까지 일을 하느니 그 돈으로 조금 더 편한 데 가서 일하는 게 낫다는 생각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금액에도 차라리 식당에서 일을 하면 그 점심 뭐 식사 때나 잠깐 바쁘고 뭐 좀 하지만 요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수시로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치매 어르신들은 네. 계속 그만큼 더 케어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네.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기빨린다는 소리까지 가는데 차라리 그 정도면 차라리 그쵸, 예. 조금 더 막말도 뭐 임금 인상 먹기 있게 나올 때 요양원에다가 그만큼 더 주신다고 하면 그만큼 다른 데에 비다 조금 월급이 급여가 조금 더 높다고 하면 조금 더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요거는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그 모 센터에 네. 익명을 제가 말씀드리면 임모 씨의 딸 덕순 양이라고 계세요. 덕순. 예? 그분 같은 경우 지금 59세인데 네. 지금 70세까지 다니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닝센터 말씀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70세까지 다니고 싶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출근하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사시는 분이거든요. 좀 이렇게 삶의 질도 좀 높고 사시는 분인데 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집에서 있어야 물론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돈이나 쓰러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쉬는 날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고. 그래서 자기는 꼭 70세까지만 좀 다닌다고 70 넘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도 몸이 약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 더 튼튼한 건 아닌데 그 돈에 구한돼서 뭐 이렇게 돈을 월급을 많이 준다 해서 일을 더 잘하고 월급을 적게 준다 해서 뭘 일을 이렇게 안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분위기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같이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이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네. 네, 그런 게 좀,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얼마를 주냐 뭐 이런 것보다 내가 그 같이 일하면서 뭐 이렇게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 네. 그러니까 두 분의 네. 이제 주장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죠? 좀 약간 매치가 되죠. 이게 토론이에요, 이런 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근데 저건 있어요. 맞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우고 그냥 제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양원을 하는 입장이라고 어차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아니지만 요양원을 하시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많이 줘요. 그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많이 주시면 좋아지죠.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요양원 입장에서도 근로자한테 급여를 많이 줘요. 그러면 근로자가 일을 더 잘할까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당연히 잘하지. 지금 잘하죠. 다 단순하게 생각.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는. 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맞아. 아까 왕 대표님 말씀도 맞지만은 여하튼 급여를 많이 주려면 솔직히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돈이 수가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가를 높여주면 근로하시는 분들한테도 어차피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서비스의 질, 어르신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라. 그 운영은 너네들이 하되 너희 요양원에서 하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삶이 윤택하게 돌아가시 전까지 윤택하게 그렇게 공적인 목표는 그거잖아요.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으면 알겠다. 우리도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수가를 좀 높여달라. 정당하게 이런 사회 분위기나 이런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정말 수가를 많이 주면 우리도 그만큼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겠고 급여도 많이 주겠다. 그래서 서로 정말 상생할 수 있게 가자.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을 준다고 해놓고 항상 7개만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직접 운영을 해보시니까 그게 예. 그런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열을 뭐 준다고 한 적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러니까 뭐 준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열을 주는 게 아니고 7개만 줘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열을 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만 열을 줘야 주는 돼. 거겠죠. 예,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좀 요양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설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제가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니 뭘 뭐해요? 요양원이 잘 돼야 사장님도 잘 되시는 그러니까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논리야 지금. 그래서 보면은.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요양원이나 재가시설이나 주간보호나 다 마찬가지로 합당한 수가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이미 인건비가 100% 올랐을 때 수가는 18% 정도 올랐잖아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솔직히 항상 비례적으로 가야지 반비례로 해놓고서 서비스의 질은 높여라. 그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지금 이런 네. 장교양을 떠나서 어떤 상황이 됐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수가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의 결론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되는 거를 이제 사측에서 그 만족할 만큼은 올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은 잃어가면서 그렇죠. 수가를 올려줘야 된다. 네네네. 네? 그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두 번째 이 2020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거네요 원래. 예? 저번에도 이 주제를 한번 다루긴 다뤘었는데 민간 기업에도 이제 그 법정 공휴일 모두를 이제 시기해 줘야 되는 내년 이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벌써니까. 예. 어? 그래서 지금 300인 이상 기업들은 하고 예.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인 미만 그리고 그 내후년도에는 그 30인 미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것도 뭐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냥 임금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네? 이게 파주 쪽인가 그 원장님 그때 전화 그때 통화 예, 예. 산수적으로 이무 원장님께서 산수적으로 말씀하셨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렇게 오르고 또 연차 갑자기 11개 만들어서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주제가 뭐였어요 그거? 아 저번에 주제 지난번 방송 주제 그거 저거 지난번 방송 중에 둘이 했었어요. 갑자기 여쭤보고 아, 그 그러니까. 현지 조사 뭐 요양 등급, 어르신 등급. 아니 그거였나요? 그거 말고 아무튼 그거에다가 플러스로 지금 이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0인 미만 기업이니까 내후년부터 적용을 받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그 5월 1일 근로자의 날 무조건 임금 주게 돼 있잖아요. 예. 네? 무조건 예. 근로하신 분들 2배. 예. 근데 이거를 점차 또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정말 이런 심각하네 모든- 이거. 모든 상황이 네. 뭐 감독님 계셔서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 보면 너무 노치의 입장에서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민노총의 나라인가 이게 봐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민노총의 대한민국인가 싶어요. 모든 이런 상황 자체가 결국은 너무 다 근로자가 뭐 근로자
너무 중요하죠. 근로자의 입장에서 너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너무 아쉬운 점이 크고요. 과연 이렇게 계속 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기업들이 살 수 있을까? 아유, 못 살아요. 기업들이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살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의구심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워딩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렇게 턱없이 그냥 네네. 저거 뭐 최저임금 막 올리고 무턱대고 막 올리고 그러면 결국은 기업 망하고 그죠? 그럼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들 어디 가서 일합니까? 그죠? 결국 공멸한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탐대시라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지금 다 망해서 죽어 나가게 생긴 판국에 민노총에서 25%를 올려달라는 둥 이런 주장을 하고 그 정부에서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과연? 자기들 볼 거 아니야 지금 처음에 그 문재인 정부 등장했을 때 저 뭐 일자리 뭐 현황판? 네네네.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과연? 예? 그건 요새 나오지도 않잖아 아예. 얘기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그냥 처음 시작은 뭐 이렇게 뭐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참 걱정입니다. 내년 것도 걱정, 그 후년도 걱정. 네. 그 다음 년도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짜 그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안 그래도 잠을 못 자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뭐 아까 선생님들 말씀은 하셨고 네. 근데 뭐 원장님한테 불만은 없으세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아, 원장님한테 불만은 없어요. 원장님한테 불만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이상하네.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간혹 그렇게 너무 복지를 잘 해주시는 원장님도 계시긴 하세요. 간혹. 그죠? 여기 같이. 아니. 여기 같이. 예. 저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런 데 출연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걱정을 하고 우리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깨끗하게 우리 현지 현지 심사? 아 맞다. 예.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확인 심사. 심사? 현지 확인도 받으셨죠? 아, 맞다. 어떻게 받았어요. 됐어요? 네. 제가 하나도 걸린 거 없고 깨끗하게 너무 잘 오. 운영했다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안도하고 막그 복지 선생님들도 그렇고 되게 안도하고 그 공단 직원들도 진짜 보험회사라고 안 그럴게요. 오늘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니 제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네. 되게 네. 이 사회복지 선생님들도 그렇게 다 이렇게 경우 있게 대해줬고 공단에서 예, 나와서 공단에서 나와서 현지 그 심사하는 사람 확인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뭐 데리고 와서 그렇게 뭐 협박하고 그러진 않고 어. 그러니까 사람답게 대해주고 그 공단 직원들이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토요일 날 안 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왜 안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긴 물어봐도 뭐 형사고소나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자체 아 기존이랑 예. 다르게. 예, 인권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지 심사라 그러면 받아볼 만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대요? 예? 이번에는 왜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방송할 걸 안 거지. 아니 왜 그랬냐면 대표님의 파워를 아신 거죠. 건강보험에서 쫄았나 본데. 제가 왜 그랬냐면 한 번 내가 2년이고 3년이고 한 걸 모니터링 받는 건 괜찮은 거예요. 모니터링을 받아봐서 내가 기관을 운영 잘한다 그러면 좋은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 평가를 했을 때 어떤 평가 나오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자는 이런 주의인데 이번에는 공신력 있는 예, 곳에 그렇죠. 평가를 예. 한번 받아보고 싶었다. 예, 받아보고 근데 싶었었는데 평가를 이게 받았는데 이렇게 나온 너무도 거죠, 클린하게 제가. 잘 나왔다. 예. 이제 조만간 모델링이 되시겠네요. 아니 제가 뭐에. 그리고 그 저희 그 사회복지 선생님들도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게요.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4년 전이죠. 예. 4년 전에 현지 부조사 받을 때 이렇진 않았거든요. 그때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예, 분위기가 다르고 그 얘기하시는 것도 그래도 컴퓨터로 다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잘 받았겠죠. 어떻게 제가 이번에는 다 빠지고 그냥 받아보라고 하다못해 선생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 제가 없이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더 많이 잘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4년 전하고 그 이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예. 그 공단에서의 자세가 이제 많이 그렇죠. 젠틀해졌다. 예. 예. 세신이 됐구만. 그죠? 건강보험공단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장기양인 그들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먼저처럼 뭐 구두바를 신고 어. 들어온다든지 뭐 예를 들어 어. 사회복지 선생님들한테 네. 전화를 해서 네. 뭐 감기가 걸렸다고 뭐 못 나오면 출근 못 하냐는 둥 이런 식으로 뭐 비아냥거리신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좀 벤틀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번에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봐도. 완전 건강공단 이제 팬이 되셨네. 아니, 제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네. 예? 이렇게 받다 보니까 네. 한 번쯤 이렇게 좀 받아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제 방송이 아닌데 이거 계속 해도 되나요? 예, 짧게. 예. 예, 이제 마무리돼. 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잘할 거 잘하고 할 거 하고 이런 데 나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원장님들도. 다른 원장님들도 예, 예. 뭔 그렇게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많아서 그런 게 예. 아니라. 죄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음. 모르겠는데 나와서 내가 좀 부당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이게 이제 바른 사회지. 이런 게 바른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가 참고 있다 그래서 누가 그거 알아주진 않아요. 내가 얘기를 해야지 고쳐지는 거지. 안 그런가요?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현장인 심사 잘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그럼 뭐 점심은 뭐 어떻게 제가 사야죠. 농담이고 오늘 마무리되니까 선생님 오늘 처음 방송 출연하셨는데 네, 어떻게 뭐 뭐 재밌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재밌고 네. 앞으로 조금 더 여기 앞에 네. 있는 분들이 조금 네. 더 정신 차리고 주고 보건복지부 양반들. 네, 좀 정신 좀 차려주시면서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조금 요양원들로만 너무 빡세게 좀 네. 하지 마셔주시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이 변화하는 것처럼 네. 저희가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지만 외치다 보면 보건복지부도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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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이시네요. 다음에 또 나오고 싶은데. 네. 다음에 당연히 저희는 그냥 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지금 출연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네, 몇 분 계세요? 너무 지금 태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지금 해야 될 정도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방송이. 네네. 네. 오늘 뭐 방송 그 고생해 주셨고 그다음에 앞에서 또 이 더운 날씨에 네네. 밀짚 모자 하나로 그냥 버티고 계신 강세호 PD님이라고 감독님, 네, 강세호 네. 감독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강세호 TV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회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시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저희에게 미끄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